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1년 8월 20일이고요. 현재 장이 마감된 상태입니다. 저는 오늘 세 종목 매매를 좀 해봤는데요. 시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물량을 조금 사서 좀 대응을 해봤는데 오늘 인바이오젠에서 제가 좀 폭탄을 맞았어요. 그리고 뭐 나머지 종목은 수익을 내긴 했지만 인바이오젠에서 제대로 한 대 좀 싸다구를 맞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인바이오젠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를 뚫고 가면서 아침에 이제 갭을 띄웠었거든요. 이게 시가갭 매매 대응을 했다면 수익을 낼 수 있을 종목이었습니다. 반등이 잘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시가갭 대응을 못하고 시가갭을 띄우고 아래쪽으로 빠진 이후에 이 쇼가를 돌파하는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가 그대로 그냥 폭탄을 맞아버렸어요. 요거 좀 분봉상 움직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하락을 했죠. 오늘 시초가 자리에서 아래쪽으로 빠졌을 때 시가갭 대응을 했다면, 시가갭 매매 자리 대응을 했다면 5,180원 자리가 이제 매수 자리였거든요. 그랬으면은 요렇게 수익 잘 났겠죠. 요거를 제가 시가갭 매매 대응을 했다면 바로 매매가 좀 마무리가 되고 끝났을 종목인데, 자, 요렇게 7%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수익 냈겠죠. 자, 뭐 매매하신 분이 있다면은 뭐 축하드리겠는데 시장이 원체 안 좋아서 또 관망을 하신 분들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시가get 자리를 놓쳐서 이런 시가 자리 돌파를 할 때 이제 조정 구간에서 제가 이거 매수했거든요. 돌파 매매로 대응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그냥 이거 폭탄 맞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좀 났고요. 시가갭 대응했던 자리가 여기가 이제 지지 라인이었는데 5,180원 자리 여기서 이제 음봉 떨어질 때 이 자리는 저는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반등 나올 때 좀 손실을 줄여서 매도하려고 하다가 이것까지 제가 맞아가지고 손실이 좀 커졌습니다. 자, 요게 이제 1분봉으로 좀 보면 굉장히 빠르게 떨어졌거든요. 자, 이렇게 떨어졌죠. 제가 매수되자마자 바로 떨어졌고요. 바로 떨어지자마자 반등 살짝 주는가 싶더니 그대로 한 방 더 떨어져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로 제가 이제 손실분을 좀 떠안아야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인바이오젠은 좀 손실로 마감이 됐어요. 오늘도 시장은 안 좋았지만 이 종목은 또 시장과 반대로 가는 모습이어서 대응을 했다가 손실로 좀 마감이 됐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코세스 매매를 좀 했는데요. 코세스는 제가 이틀 전에 좀 매수를 했어요. 여기 양봉 나오기 전에 이제 양봉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제가 매수를 했고, 일봉상 여기 꼬리 자리와 몸통 자리가 이제 지지가 좀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제가 여기서 이제 일부 물량 좀 매수를 했습니다. 일부 물량 매수를 했는데, 어제도 살짝 수익권이었는데, 바로 이제 시장이 빠지면서 음봉으로 만들어져서 약 마이너스권으로 마감이 됐죠. 그런데 오늘 이제 갭을 띄우고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 발생을 해서 매도하고 수익을 좀 챙겼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빠르게 좀 수익 구간을 줘서 제가 1,400원인가요? 14,000원, 예, 14,000원인가요? 요 정도에 이제 매도하고서 수익 내고 마무리했습니다. 수익 내자마자 바로 또 아래로 빠지더라고요. 뭐 오늘 시장도 최악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코스에스는 좀 빠르게 이런 정고점 자리 지저항 라인으로 잡아서 대응해서 수익 챙겼고요. 자, 오늘 뭐 또 시장 대장주급으로 움직였던 종목이 있죠. 서린바이오인데요. 자, 서린바이오 오늘 투매매매 대응을 해서 수익을 좀 냈는데 큰 수익은 못 냈고요. 장중에 이제 돌파를 하는 자리가 좀 뚜렷하지 않아서 대응을 좀 하진 않았어요. 여기 이제 돌파 나올 때는 또 돌파한 이후에 이렇게 이제 지지 잘 받고 또 수익권이 발생을 했지만 여기 돌파 자리가 조금은 약했죠. 봉이 좀 짧아서 그냥 보기만 했고요. 저는 떨어질 때 이제 여기 돌파 자리 좀 보고 대응을 했어요. 여기가 이제 1차 상승 VI 들어가고 갭 구간 발생했던 자리라 요 정도 구간에서 제가 매수해서 이렇게 이제 수익권에서 매도하고 빠르게 마무리했습니다. 장 막판쯤에 이제 투매가 떨어져서 좀 일찍 투매가 떨어졌으면은 이제 시간상 조금 반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원체 시간이 좀 부족한 장 마감 시간대쯤에 떨어졌기 때문에 수익권이 조금 약했죠. 어쨌든 짧은 구간 투매 매매로 대응을 해서 수익 챙기고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장이었고요. 정말 우리 시장이 어디까지 하락을 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시장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매매한 내용 짧게 좀 살펴보고요. 자, 이렇게 좀 매매했습니다.
자, 인바이오젠 제대로 제가 폭탄 맞았죠. 아침 초반부터 인바이오젠으로 이제 손실이 좀 나면서 바로 코세스 이제 이틀 전에 매수했던 거 오늘 수익 내고 마무리했고요. 자, 서린바이오 짧은 구간 투매매매 이용해서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토탈은 또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 시장은 제가 거의 관망 아니면 거의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고 매매 대응을 하더라도 뭐 그렇게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의 출현이 어제와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매매 마쳤고요. 예, 오늘 특징주는 없습니다. 오늘 뭐 특징주라고 사실 볼 만한 종목이 없고, FNF 홀딩스가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요. 자,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현물 출자 방식의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이슈로 상한가에 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뭐 하한가로 두 방 맞은 이후에 횡보하다가 처음 나온 상한가라 요런 이제 갭 구간 있죠. 예, 요런 구간을 메우러 갈 수도 있습니다. 뭐 내일 상승이 나와서 요런 구간 요렇게 이제 수익 구간 발생할 수도 있겠죠. 대략 20% 구간 정도의 이제 매물 공백 구간이 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뭐 지금 시장이 또 시장이다 보니까 이 종목은 뭐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면서 대응할 자리가 있다면 뭐 대응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분봉상 움직임은 오후장에 좀 급하게 상한가에 들어갔거든요. 자, 그래서 뭐 FNF 홀딩스 한 종목 정도 좀 살펴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서린바이오는 뭐 2차 상승 구간으로 좀 들어간 구간이라 굉장히 높은 구간이에요. 예, 다이렉트로도 2차 상승 구간이고 여기서부터 보면은 또 3차 파동 구간이라 가격상으로 너무 높습니다. 예, 주봉상 봐도 굉장히 높죠. 자, 그렇지만은 뭐 재료가 있긴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한 백신 생산 이제 수혜가 예상되는 그런 이슈가 있긴 있는데 충분히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부담, 뭐 매물대 부담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 거 참고해서 서린바이오 정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이렇게 마치고요.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뭐 아래 지지 라인이 어딘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000포인트 라인 정도까지도 다 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3000포인트 자리가 지수가 이제 3000포인트까지 더 하락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대략 저점 대비 한 2%가 좀 안 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면은 지수가 한 1.5%에서 2%더 하락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3000포인트를 돌파를 할 당시에 이렇게 강하게 슈팅이 나왔다가 이렇게 이제 삼중바닥 개념으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해줬던 라인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이 3000포인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라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구간 정도가. 자, 그러면 요런 구간을 하락을 한다라고 예상을 하고 뭐 오늘부터도 뭐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면 내일 시장 상황을 보면서 내일서부터라도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시장만 유독 깊이 하락을 하는 과매도 구간인 게 좀 분명하거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약간의 하락 조정이 있긴 있었지만 61선도 채 깨지 않는 뭐 단기 아주 짧은 구간의 조정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만 좀 깊은 하락을 줬다. 외국인의 유독 우리 시장에 대한 매도세에 의해서 시장 하락이 좀 깊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구간까지 내려올 것을 예상을 하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시장 대응을 한다면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코스닥 시장도 오늘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이 1000포인트 자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거든요. 근데 이런 자리를 이렇게 힘없이 깬다? 정말 우리 시장이 체력이 또 약하다라는 느낌을 뭐 예전에도 많이 가졌지만 이런 자리를 이렇게 그냥 힘없이 깨는 모습을 볼 때는 정말 좀 어이없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도 950포인트 대략 그 정도 라인에서 이렇게 가격 조정 구간이 들어왔을 때 삼중바닥으로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까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것도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는 자리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어요. 좀 과하게 빠진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의 조정 구간이 들어오긴 했지만 우리 시장은 뭐 121선을 한참 이탈을 했잖아요.
그런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60일선도 채 깨지 않는 아주 약한 조정의 구간이 발생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과하다. 우리 시장이 좀 과하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제 외국인의 매도 수급 때문에 그렇죠. 지금 오늘까지 해서 9거래일 동안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또 기관까지 가세를 해서 이 하락을 좀 키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기관이 개인이 매수세로 좀 뒷받침을 했지만 좀 역부족인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코스닥은 반면에 이제 수급이 좀 들락날락 하는 모습인데도 코스닥도 굉장히 과하게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기관이 진짜 집중적으로 좀 매도를 했고요. 자, 이 수급적인 측면에 의해서 어쨌든 시장 하락이 좀 깊었다. 자, 오늘도 환율이 좀 급등을 하면서 외국인이 전혀 뭐 매수 수급으로 전환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환율 하락과 함께 외국인의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올 때가 됐다. 환율이 좀 급하게 상승이 나온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 하락이 나오면서 악재에 대한 반영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심리가 만들어지고 충분히 3,000포인트 근처에 온다면 단기 이제 가격 메리트에 의한 또 매수세도 충분히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들. 자, 이번 하락에서의 이제 반등 구간을 좀 노릴 때 이 하락 구간에서의 반등은 아무 종목이나 낙폭과대로 대응을 한다고 해서 아마 반등이 다 나오는 그런 시장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과거에 이제 이런 구간에서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올 때는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에 의해서 진짜 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냥 싼 종목들이면 다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 위쪽 구간에서의 이런 박스 구간을 만드는 상황에서의 종목들의 움직임을 봐도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올 거로 예상이 됐던 종목들, 실제로 2분기 실적이 잘 나왔던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3분기, 4분기의 실적 예상치가 좋은 종목들이 선별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어떤 종목들은 이 시장이 횡보를 하는 구간에서 아래쪽으로 깊게 빠진 종목들도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종목들은 이번 하락 구간에서 이제 반등을 노리는 매매로 대응을 하더라도 반등이 강하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낙폭과대 종목을 대응을 하더라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더라도 그런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좀 잘 공부를 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시장이 어떤 호재가 전혀 없잖아요. 악재만 좀 수두룩하죠. 뭐 아프간 사태에 이어서 연준의 테이퍼링에 대한 이제 실시 여부가 연말에서부터 이제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금리 인상 부분, 또 반도체 겨울이 온다라는 이슈,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악재들이 이제 겹치면서 우리 시장이 전혀 뭐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다음 주 26일부터 28일에 이 잭슨홀 심포지엄이 열리죠. 그래서 26일에 아마 연준 의장인 파월 의장의 이 잭슨홀 미팅에서의 어떤 발언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발언에 대한 시장 기대 심리가 생길 것이고 만약에 그 날에 이 파월 의장의 좀 시장 친화적인 그런 발언이 있다면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시장은 아마 다음 주 초를 지나서 한 다음 주 중반 정도 아니면 다음 주 말 정도에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런 기대를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 분위기와 또 그 전에 이 파월 의장의 멘트에 대해서 시장에서 어떤 예측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또 기대 심리가 발동을 해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환율이 좀 하락을 하고 외국인의 매수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 만들어진다면 충분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매매 전략을 잘 짜셔서 이번 낙폭과대 구간 반등을 이용한 수익을 잘 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